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상가 쪼개기를 통해서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받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상가조합원 아파트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과가 나오게 되면서 상가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틈새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았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은 상가조합원은 상가 분양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파트를 받고자 상가를 포기하는 건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비싼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에 조합원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이 완성되게 되면 수익을 얻는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조합 정관이 바뀌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상가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그 빌라 같은 경우도 신축이나 혹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쪼개기 하듯이 상가를 쪼개요. 네, 그래서 작게 쪼갠 다음에 그 소유주 하나하나가 아파트를 배정받는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위 도정법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아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죠. 거긴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은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것이 원칙. 다만 조합 정관에 의해서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변경할 수는 있는데, 단 상가의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럼 상가 감정평가액이 있을 거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아파트가 여러 가지 평형이 있는데 가장 작은 평수의 감정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호 자산평가액. 이 종호 자산평가액 가장 작은, 예를 들어 25평의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종전 상가의 평가 금액이 더 높아야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허름한 어떤 상가와 새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새 아파트보다 허름한 상가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엄청나게 큰 거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냐면은 조합이 정하는 비율을 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 아파트 가장 적은 평수보다 내 상가의 평가 금액이 더 커야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합에서 비율을 그게 50%, 40%, 20%, 80% 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로 한다. 그러면은 24평형 아파트 최소 분양 평형수가 이게 만약에 5억이었어요. 근데 나는 상가를 평가했더니 조그만 상가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6천만 원이 5억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10% 비율로 정한다, 0.1로 한다고 하게 되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0.1 곱해보세요.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만 넘어가는 상가는 다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정관에 따라서 상가 소유자들을 아파트로 받을 수 있게끔 사실상 다 구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상가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다 우리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온라인화 되게 되면서 오프라인 상가 같은 거는 거의 되질 않고, 그 비싼 상가 분양해봤자 수익률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를 안 받는 거고, 반면에 아파트는 지금 뭐 신축 얼죽신이라 그러면서 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들도 나 상가 안 받을래요, 아파트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준다고 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들이 나 그럼 동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전체 동의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동별 동의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별 과반수 동의여건이 채워져야지만 전체 조합원에 대해서 온전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안 해버리면은 안 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율을 낮춰서 너희도 아파트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상가 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 예를 들어 오래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있는 상가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예 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외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필지 하나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하나의 필지 하나 있는 건데, 이거를 필지 분할을 통해서 제척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실무적으로 그 법을 소송을 통해서 얘네를 제척시키는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 기회비용 등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배정받고 오랜 시간 동안 소유한 다음에 내지는 비싼 금액 주고 산 사람과 조그맣게 그냥 상가 하나 얻어갖고 아파트를 얻는 사람과 형평성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야, 너희를 같이 데려는 가는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럼 너희는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를 가져가라. 혹은 일반 분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한 중간쯤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상생협의라고 해가지고 야, 니네 그래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니까 돈 뭐 예를 들어 한 세대당 1억씩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좋지. 나는 싸게 사가지고 좋은 아파트 받으니까 뭐 그 정도는 더 내는 건 인정해.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 어떤 재건축 현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경 설명 드렸고 이제부터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서울고법은 상가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거나 상가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 한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들이 나 상가 안 받을래, 나 아파트 줘 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에 설정이 되었을 때, 즉 상가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 예를 들어서 상가를 안 짓는다거나 상가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이만한 상가 받은 사람이 요만한 걸 받게 되고 나머지 현금 보상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상 똑같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를 제대로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상가 조합원들은 이만한 상가 갖고 있다가 요만해지는 상가 받고 나서 나머지 현금 보상 받으면은 얘네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을 아파트 줘서라도 구제를 해줘라.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가를 그냥 단순하게 포기한 조합원에게 자녀 가구 중에서 한 가구를 공급하려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가 통과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한 1000세대 있으면은 999명 동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명만 동의를 안 해도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준다라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방배 6구역에서 나왔는데 방배 6구역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안건 동의율이 56.8%에 그쳤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은 상가 조합원이 상가가액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텍스트로 보세요. 상가가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 가장 작은 평수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 상가의 종전 평가 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20%.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가가 1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 최소 분양 단위 규모는 5억이야. 그러면 원래는 어림도 없지만 1억 갖고 5억짜리를 받을 수가 없지만 20% 곱해준다며 5억에 20% 곱해주면은 오케이 1억만 되면은 너희 아파트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조합 정관에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얘들도 다 구제할 수 있으니까 이 상가 조합원들도 다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이 동의율이 56.8%에 그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도정법상에서 변경이라는 것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뭐 사업시행 인가 변경, 관리처분 계획 인가 변경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웬만한 안건들은 과반 동의예요. 과반 참석, 과반 동의.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뭐 75% 동의. 이거 몇 개 빼놓고는 변경에 대해서는 보통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서 이것도 조합의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66.7%가 나왔어야 되는데 56.8%에 그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가 조합원들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뿔이 났죠,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 상가 조합원들이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은 일반적인 정관 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것들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필요하다는 게 상가 조합원의 주장이었다. 이건 일반적인 정관 개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한 그냥 그 총회 안건에서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과반 참석, 과반 동의이기 때문에 야, 이게 왜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거야? 과반만 동의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56.8% 통과가 되니까. 여기서 3분의 2 동의 받으려면 10%포인트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소를 걸어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꽝꽝꽝 하게 되면은 야, 우리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단은 심지어 3분의 2가 아니라 야, 이거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지 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 혹은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갔고 대부분의 상가 조합원들이 결국은 상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거구에 한해서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비사업에 미칠 여파 같은 것들은 상당히 크죠. 일단 상가 쪼개기는 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조합원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상가도 하나의 조합원 구성원이기 때문에 얘네 과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쪼개기가 많이 된 데서는 야 우리 아파트 안 주면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합 정관에 투표해봤자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반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으면은 얘네 아파트라도 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상가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상가를 안 짓거나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 계획이 짜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간단한 거 사 먹을 땐 다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는 거지, 무슨 상권을 가서 뭐 건대 상권, 홍대 상권, 뭐 강남 상권 가갖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파트 단지에 일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 있어줘야 되는 건데, 나는 상가 받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상가 짓지 마. 상가 지을 거면 난 상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난 반대할 거야.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늦어지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일단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고법 판단이지만 대법도 사실상 동의를 한 거죠. 심리 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라서 이거는 뒤집혀질 것 같지 않고요. 대법원이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3분의 2 동의 있죠. 3분의 2 동의. 이것도 원래는 인가받는 것이 75% 동의라고 하게 되면 변경 인가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럼 똑같이 75%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변경하게 되면 꼭 3분의 2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계속 이렇게 3분의 2, 3분의 2 변경 동의 3분의 2라고 하니까 법 자체가 3분의 1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도정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해석 자체를 자꾸 3분의 2만 되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을 바꾸자. 대법원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상가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기사는 이게 짧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